자, 또 꺼내든 세금 카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이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걱정이 큽니다. 김민지 기자, 근데 어때요? 진짜 뭐 파업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지역별로요. 협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뭐 끝나서 파업을 철회한 곳도 있는데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뭐 조금 전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고 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결렬이 되면 파업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건 시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목소리로 먼저 들려드릴게요. 우리 사업자 입장에 연간 10억, 20억 투자 보신다고 하시면 힘내가. 아니 불편함이 많죠. 차라리 더 늘려야지. 아침으로는 탈 수도 없어요. 이 버스 자리가 없어서요. 시민으로서는 차가 많아야지 좋지. 갈수록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세상에. 이것마저 없어지면 앞으로 좀 어떤 루트로 가야 되나라는 좀 막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 52시간 하면 기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급이 줄 것이고, 그렇죠? 네. 버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그만큼 더 뽑아야 되니까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버스 파업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결국 정 의원님,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이게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의 몫으로만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구하는 과정들을 했었어야죠. 예. 세금을 올리든 요금을 올리든지 간에 세금을 부담을 하든지 간에 예. 이게 작년 7월 달에 52시간 노동제 예외 조항에서 우리 기사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과로하게 일하게 되면 사고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외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될 문제예요. 아하.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이미자 의원,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연구가 됐냐,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환노위 간사는 한정혜 의원이 일단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것을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부가 뭐 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엊그저께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기가 막힌 게 마치 국토부의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 했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자세 때문에 일이 자꾸만 닥치면은 그때 가서 해결하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쓰레기 대란 났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버스 파업이 임박하자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제 해결의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뭐 좀 얘기한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책으로 내놓은 게 요금 인상이나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목소리로 일단 들어보시죠. 시내버스가 요금이 조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준공영제라는 말이 등장해서 잠깐 이 설명까지는 좀 드리고 최 의원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준공영제를 이제 좀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버스 준공영제? 이거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뭐지? 저희가 친절히 준비했습니다. 하단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준공영제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요, 이 버스 업체들 수입을 관리하면서 만약에 구멍이 생기면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그 적자만큼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그 적자분을 메워주는 것이죠. 예, 이 설명까지 드리고요.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는 게 대신 자치단체가 노선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배차권도 갖고 있고. 예, 최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유독 갈등이 좀 계속 더 심한 이유가 나머지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한 거죠. 그래서 아까 타결된 데도 있다. 그 얘기이고요.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하자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 완전 공영제는 조금 더
지자체나 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예.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게 준공영제를 지금 제시하면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거나 요금 올려야 되는 거 그거 맞는데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그 기재부하고 계속 대책을 얘기해 왔죠. 그리고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이 나왔고 그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 거고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김수현 실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예. 관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정부가 바뀌잖아요, 자꾸. 그리고 관료는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건 어느 정부에서나 관료들과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적절했냐?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하. 빨리빨리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귀책 사유는 모두에게 있겠죠. 버스 회사에게도 있고 지자체에게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사실은 노조에도 일부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야당 때 그랬지만 정부는 불이 나면 꺼야 되는 거고요. 주체고. 예. 야당은 때로는 물을 붓고 때로는 부채질을 하는 게 야당입니다. 아하. 그럴 때마다 세금 문제가 들어서는데 예. 이런 경우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오히려 잘 쓰이는 세금이에요. 아하. 이런 경우는 세금을 오히려. 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오히려 경우는.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 오히려. 거다. 그런데 이게 아하. 가능하면 이제 세금이 처음에 1,000억이 투입되면 예. 그다음엔 500억으로 줄게 하고 100억 이게 100억으로 줄고 예. 결국은 버스 회사 자체에서 돌아가게 하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예. 17시간 하루에 일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버스 회사의 52시간 노동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네.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지 52시간 노동제 자체를 흔들면 이건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러면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버스 파업 사태를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세금 카드인데 이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지금 아주 요긴한데 잘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 이번 버스 파업, 이 준공영제나 이런 대책 때문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준공영제를 확대할 경우에 1년에 1조 3,400억 원 정도가 더 부담이 아이고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교통비를 또 200원을 인상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연 48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세금 보전이 불가하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정부는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함과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엔 또 돈입니다. 1조 3천억 세금 들여서 버스기사 월급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하면서 나타난 총체적인 모수 현상의 한 단면이 바로 이번에 버스 문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려 하다가 이것도 저항이 심하니까 이제 예산 국민의 낸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정말 참 큰일입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정부가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버스 파업이 임박해 오니까 결국에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야당의 비판인데요. 정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그동안 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과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뭔가 본질에서 약간 비껴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준공영제를 누가 하냐면요. 준공영제와 더불어서 버스, 지하철 환승 시스템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마지막 부시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이 주제가 나왔을 때 국민적 설득 과정의 전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당시에 처음 시행할 때 1,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민들 굉장히 좋아했죠, 서울 시민들이. 그래서 그게 5대 도시에 다 확산됐고.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시민교통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차례 성명하고 홍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에서 뭐 이명박 물러가라, 뭐 이거 취소하라 난리가 벌어졌는데 지금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갑에서 내든지 세금으로 보전하든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이 뭔가라는 것들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설득해야 되고 예. 동시에 정부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냐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준고용제라든지 임금 보전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대중교통은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비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가. 네. 그래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원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따지고 점검하는 속에서 지원 문제든 준공연 문제든 요금 개편 문제든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여태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요금 올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 의원님 말씀 짧게 들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표준 원가를 책정 그 검토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그때 갈등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표준 원가를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매년 한다니까요. 예, 산정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이미 본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버스 회사들도 내놓을 건 내놓고 동참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버스 파업 하면 이게 결국엔 다 국민들 피해와 불편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